네,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쌤 노영현입니다. 저는 천안 월봉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쳤고요. 작년 3월에 공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저는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2에서 도덕을 담당하게 된 노영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몇 시죠? 2시죠? 선생님은 이렇게 수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럼 먼저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그런데 선생님의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줄 수 있죠? 어떻게 선생님을 도와주는지 여기를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댓글 달기라고 써 있죠? 그러면 휴대폰을 보면 하트 표시가 또 있어요. 이 하트 표시는 비속어나 욕설과는 거리가 멀겠죠. 댓글은 고운말로. 우리 방금 전에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소개를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 1번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2 도덕 담당 선생님은 땡땡땡 선생님이다. 선생님 조금 전에 선생님 이름을 얘기했어요. 아, 정재, 알 수 없음. 아, 피카소 다른 선생님 시간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기억하네요. 장준혁, 이현서. 고마워요. 이영구, 감사해요. 네. 너무 잘 도와줬어요. 고마워요. 네, 저는 도덕 이번 시즌2에서 도덕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함께 하게 될 천안 월봉중학교 노영현 선생님입니다. 고마워요. 그 다음에 이제는 2번. 어성화 도덕 선생님은 땡땡땡을 아주 매우 많이 좋아한다. 여기에 들어갈 땡땡땡은 뭘까요? 비읍 히읗 뭘까요? 선생님은 땡땡땡을 아주 매우 많이 좋아한다. 박형식은 누구예요? 박효신 아니지요. 이거 힌트를 드리면 뒤에 있는 시옷은 보험사. 색이에요. 색. 아마 선생님 이 PPT 화면을 보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뭘 좋아한. 네, 이현서 친구가 맞췄어요. 고마워요. 현서 친구. 선생님은 분홍색을 굉장히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들은 지금도 선생님을 만나면은 선생님 이름보다는 핑크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네, 분홍색이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친구들은 어떤 색깔 좋아할까? 네, 맞아요. 오늘 시간표는 도덕, 수학, 미술이에요. 도덕을 아마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3학년 때, 그쵸?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분홍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색? 아, 파란색을 좋아해요. 파란색을 좋아하는 친구는 성실하고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색깔별로 색깔 좋아하는 걸로 해서 테스트하는 거 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빨간색을 좋아하는 친구는 따단 월드컵 기억나죠? 적극적이고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황색은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밝고 명랑한 사람.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분홍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눈물이 많습니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밝은 성격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련미가 있는 사람이고,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성향의 사람이고 배려심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도덕 시간에 함께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3 도덕 시간에 지켜야 할 우리들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선생님은 AAA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줘야 돼요. AAA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치요. 김태경 친구 맞아요. AA 하면 건전지 가장 많이 쓰는 건전지잖아요. 근데 AA는 굉장히 작은 건전지예요. 그만큼 선생님이 굉장히 맞아요. 되게 잘 맞추네. 왕건태조. 김하늘팬. 아, 고마워요. 네, 트리플 A. 그래서 굉장히 작은 건전지,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소심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상처가 되는 얘기를 쓰면 선생님이 굉장히 슬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AA 굉장히 소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고운 말을 사용해 줘야 합니다. 약속.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생님은 긴장하면 랩을 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 이학스토도 동시에 접속하라고 했어요. 네. 선생님은 긴장하면은 랩을 한다는 것은 그치. 레몬 친구 말이 빨라진다. 정제 말이 빨라. 네, 바로 말을 빨리 해요. 맞습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긴장하면 말이 더 빨라져서 지금 되게 느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선생님이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해서 말이 평소에도 조금 급하게 빠르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 노트북에 홈페이지 여러 창이 있어. 그때 X 표시 딱 눌러가지고 창을 끌려고 해. 이때 한 번 딱 클릭하는 게 아니라 뭐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여러 번 클릭을 합니다. 그치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나서 문 닫힘을 딱 누르죠. 딱 한 번 누르면 되는데 선생님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 문 닫힘 버튼을 막 다다다다다 눌러요. 그렇게 누른 사람 바로 저예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말이 너무 많이 빨라지면은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하트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111로 선생님 말을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만약에 선생님과 함께 이 도덕 3, 중학교 3학년 도덕을 함께 하면서 선생님이랑 굉장히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말 이랬을 때는 빨간색 하트 김하늘 팬 피카소 고마워요. 네. 그래서 빨간색 하트 아니면 221을 눌러주시면 이 친구들이랑 지금 선생님이랑 굉장히 얘기가 잘 통하구나 라고 초록색 하트 했어요. 선생님 지금 말이 빠르군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덕에 대해서 선생님이 3가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도덕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이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빨간색 하트 잘 통해요. 선생님도 굉장히 잘 통해요. 고마워요. 도덕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보고 싶었어요. 노란색 하트는 뭐지? 빨간색 하트 고마워요. 네. 그럼 우리가 도덕과의 내용 구성은 도덕은 우리가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 규범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살아가는 영역별로 내용을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도덕 1권과 2권을 1학년, 2학년 때 다 끝낸 학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선생님과 만나는 친구들은 아마 3학년 때까지 도덕 2권을 함께하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즌2에서는 도덕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도덕 1권을 처음 봤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아 정체성, 도덕적 추론 이래서 나 자신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 규범에 대한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타인과의 관계는 도덕 1권과 2권에서 모두 다 살펴보셨을 거예요. 근데 도덕 2권에서는 현실 공간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약속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확대가 되지요.
TR092 내내 친구 빨간색 하트 고마워요. 우리 잘 통하고 있네요. 그쵸?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의 관계에서는요.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사회 정의라든지 이러한 사회 공동체와 관련된 좀 더 확대된 내용을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덕 1권에서는 이거 외에도 또 한 가지 영역이 더 있지요. 네, 바로 자연 초월과의 관계.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초월과의 관계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과학과 윤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각 영역에서는 우리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가치들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나 자신에 대한 성실이라는 가치를 갖출 것. 그 다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가져야 한다는 것. 도덕 공동체에서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 과학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도덕함이 뭔가요? 아마 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도덕함이라는 걸 도덕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도덕함 들어보셨죠? 그러면 도덕함, doing moral, 도덕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댓글로 써주시겠어요? 도덕함, 아마 도덕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 인간관계에서 합당하게 행동함. 굉장히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군요. 피카소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즉, 인간관계에서 합당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도리를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doing이니까. 그렇다면 이 도덕함은요, 우리가 단지 착한 거요, 이런 거. 도덕함은 단지 행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옳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갈등 상황에서 그 옳다라는 것을 갖고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그 가치가 내가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지키고자 하는 다짐을 하기 위한 성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서 이거를 해야지 라고 강한 실천 의지를 갖는 것. 그래서 하트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탐구, 도덕적인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생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이게 바로 도덕함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게요. 도덕은 왜 배우나요? 근데 어떤 친구가 무슨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업하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덕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가 도덕은 왜 배우나요? 그러게 도덕을 왜 배울까요? 왜 배울까? 도덕적이지 못해서 도덕을 열심히 듣는구나. 누구 친구는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하는 친구니까 그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피카소 친구, 기억 이응 친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준혁 친구 사회에 더 예의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진태릉 친구 범죄자가 되지 말라고
김하늘팬.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마루 친구가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맞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말한 게 다 맞습니다. 그치요? 우리는 도덕함을 도덕적 탐구와 성찰을 통한 도덕적 행동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치요? 그래서 바로 도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치요? 그리고 특히 밤에 다다다다다 뛰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선생님 집에 있는 꼬맹이들은 밤에 다다다다 막 뛰어. 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천을 잘 안 하니까 도덕교과서의 내용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지,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교과, 바로 도덕적 탐구와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도덕을 배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어떠한 내용을 살펴볼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4월 8일 수요일 이때 첫 번째 만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4월 15일은 총선이죠. 그래서 부모님들께 민주주의의 꽃 투표를 꼭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날 때는 4월 22일에 2차 시 수업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4월 22일은 무슨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아, 빨간색 하트를 많이 보여줘서 선생님이 지금 네, 고마워요. 네, 3월 15일은 총선이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일은 만나지 않고요. 22일 날, 4월 22일은 굉장히 똑똑하네, 친구들. 맞아요. 3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22일 날 환경에 대한 단원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이 날이 지구의 날이에요. 너무 의미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학과 윤리에 대한 거는 4월 29일에 마지막 3차 시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지금 선생님이 이 교과 진도 운영 계획에 관련된 내용은 에듀스 충남의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는 학습 자료와 과제와 관련된 파일을 선생님이 모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도덕에 대한 거 외배우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래간만에 도덕 교과를 접해 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덕 교과 1권과 2권 앞부분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지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거는 카웃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건데 퀴즈 N이라는 것에 참여를 해서 도덕 1권과 도덕 2권 앞부분에서 확인한 도덕 내용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채팅창에 어성화 충남 온라인 학교 중학교 3학년이라고 되어 있는 관리자분께서 지금 주소를 하나 넣어주셨어요. 그쵸? 그 주소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도덕과 관련된 게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도덕 1학년, 2학년, 3학년 걸 다 만들어 놓았어요. 왜 안 나오지? 커서가. 잠시만요. 아까는 이게 커서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좀 잘 안 돼서 이제 됐어요. 그럼 이제 3학년 거에 우리가 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그걸 접속했으면 핀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잠시만요. 이제 그 핀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곳에
지금 여기 나온 핀 번호를 입력하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도덕 실력 확인 퀴즈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850718이라고 나왔죠? 그것을 이 번호를 거기에 누르세요. 이 주소로 들어갔으면 여기에 11명 접속되어 있네요. 850718을 눌러주세요. 근데 여기 친구들이 다 참여를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시작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 30명이니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 80명 정도 이렇게 되면은 시작 버튼을 선생님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56명 들어왔고요. 지금 60명 들어왔고요. 우리 친구들 역시 똑똑해요. 굉장히 빠르게 잘 들어오네요. 67명 들어왔어요. 이제 70명 들어왔네요. 10명만 더 기다려보고 그 다음 선생님이 시작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친구, 희진이, 이민재, 임지혜, 마동식, 아산중, 하종현, 탕정중, 르블랑 78명 들어왔네요. 김인간, 편서윤, 장준혁, 피카소, 김정우, 윤명도, 내포중 지금 78명 들어왔어요. 79명. 80명이 넘었네요. 아마 지금 또 누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 들어왔을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시작 버튼을 누를게요. 문제는 총 10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신적 가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친구들 다 한 거예요? 이거 왜 더 안 넘어가죠? 다른 무엇을 이루려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추구되는 가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앱 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답이 뭐죠? 네, 바로 우리 이것을 본래적 가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굉장히 빨리빨리 잘하네요. 그쵸? 그 다음 선생님이 중간에 이렇게 넌센스 퀴즈도 넣어놨습니다. 새 4마리, 돼지 2마리가 있는 것을 4글자로 하면 여기 못 들은 친구는 여기 화면에 문제가 보이니까 이걸 보면서 댓글로 누르셔도 됩니다. 그치요. 포세이돈. 재미없나? 원래 이런 퀴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도덕이라고 한다. OX예요. 간단하지요. 쌤 아재네. 네, 선생님 아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 도덕 시간에는 이 넌센스 퀴즈를 항상 선생님이 4, 5문제씩 해요. 수업 시간에. 네, 맞습니다. 바로 이거 도리를 도덕이라고 하지요. 네, 선생님은 그래서 그 넌센스 하는 퀴즈를 막간 퀴즈라고 해서 연극의 막과 막 사이 잠깐 동안에 하는 퀴즈, 이래서 도덕 시간마다 항상 넌센스 퀴즈를 해요.
아재 개그 좋아해요. 나이 들었으니까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5번.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야말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았다. OX 문제예요. 너무 쉬운가? 왕이 넘어지면 킹콩.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았지요? 이거 조금 틀린 친구들이 있었네. 도덕 1권에서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 6번. 형제 자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지금 다른 친구들이 여기 지금 퀴즈엔에 접속해서 함께 하지 않는 친구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각자 다 아재 개그를 해주고 있어요. 형제 자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는 우애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이것도 쌤이 좋아하는 넌센스 퀴즈.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은? 뭘까요? 네, 원래 이 넌센스 퀴즈는 그냥 주관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은? 끝이요. 여기 친구들 너무 똑똑해. 맞아요. 김인간 친구 5월 5일이지요. 요거는 틀린 친구들 거의 없네. 그다음 이제 8번입니다. 성선설. 인간 본성에 대한 학설에서 성선설, 성학설, 선무선학설 봤지요? 성선설을 주장한 동양학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포레스트 친구는 저는 참기름을 더 좋아하는 걸요. 저도 그래요. 자, 성선설을 주장한 동양학자는 맹자입니다. 그렇죠? 성학설은 순자, 선무선학설은 고자지요. 네, 이제 9번. 이것도 쌤이 좋아하는 아재 개그. 가수 비와 내가 소의 마리수를 센다. 6글자로 하면 너무 쉽죠? 성선설은 맹자예요. 순자는 성학설이죠. 어려워요, 이거? 네, 비엔나 소세지. 니네가 지금 이거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해도 집에 자려고 밤에 딱 누웠을 때 이거 막 생각나서 혼자 막 키득키득하는 그런 게 이런 개그예요. 네, 마지막. 가상 공간에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된다. OX. 요거 틀리는 친구들은 없겠죠? 너무 이지해요? 알았어요.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운 걸로. 그치요? 가상 공간에서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치요? 누가 제일 잘했나? 윤명도 친구가 가장 점수가 높고요. 그 다음 피카소, 그 다음 점 친구, 그 다음 풀카운터, 그 다음에 도월 친구 순이었습니다. 잘해주어서 고마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도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게 막 이렇게 넘어가 버렸네. 이제 우리가 요거를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덕 1권과 2권에서 이러한 것을 살펴봤었구나라는 걸 살짝 이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덕함 도잉모럴 주제는 우리 아까 진도표에서 나왔었죠? 그중에 1차시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학습목표는 1번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자연관을 지닐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하며 도덕함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도덕함을 열어보아요. 열었더니 사진이 몇 장? 2장이 있네요. 첫 번째 사진. 야, 멋있지요? 이런 도로 가족들과 함께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같이 가면서 구경하면 굉장히 멋있는 풍경입니다. 그치요? 여기는 제주도예요. 비자림로라는 삼나무 숲 사진입니다. 아까 도덕함의 사진이 몇 장? 2장 있었지요? 그럼 이 첫 번째 사진 봤죠?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곳이에요. 느낌이 어때요? 선생님은 이 사진을 보자마자 이거 뭐지? 굉장히 심란해졌어요. 여기는 삼나무숲 훼손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또 진행됐다가 또 다시 중단되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 제주시에 있는 비자림로라는 삼나무숲입니다. 그러면 2장의 사진을 본 느낌을 우리 댓글로 한번 말해주겠어요? 그치, 도로를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요. 장준혁 친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사진이에요. 피카소 친구 환경 파괴가 마음이 아프네요. 지은영 친구 나무들이 불쌍해요. 네, 우리 시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도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된 계획을 제시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된 타당성을 거치지 않은 확장공사다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이용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진을 한번 먼저 보면 아까 그 공사하는 사진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는 관점을 갖고 공사를 했었던 무분별한 개발을 했었던 사진이죠. 그럼 우리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거는 무슨 사진이에요? 초가집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럼 초가집 사진을 보면 지붕을 뭘로 만들었죠?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도 우리 자연에서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벽을 흙으로 발랐습니다. 어디에서? 민속촌에서 많이 봤지요? 맞아요. 다 자연에서 가지고 왔어요. 물, 공기, 햇빛, 의식주에 이르는 것까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얻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우리 옛날에 마을 입구에 보면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그 나무가 이 마을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굉장히 공경하는 조상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옛부터 자연을 굉장히 공경하고 또한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근대로 들어오면서부터 무분별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자연을 훼손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자연하면 떠올려 보면 선생님은 주말 이럴 때 자연휴양림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가면 나무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주말에 휴식을 취하면서 나무를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활기를 되찾게 되는 거죠. 그때 자연휴양림을 가게 되면 피톤치드가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이 피톤치드는 나무가 향균작용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물질인데 이 피톤치드는 오후보다는 오전에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휴양림에 가서 오전에 나무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얻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자연이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는 연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신문 기사는 자연의 중요함,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전영우라는 교수님은 세바시에서도 바로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지역 직장인 931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무실 주변 숲 존재 여부에 따라서 직무 만족도와 스트레스, 이직 의사를 조사한 결과는 숲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 그렇지 않은 직장인보다 직무 만족도가 높았고 스트레스가 낮았다라는 연구 결과, 바로 우리 자연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이렇게 연구 결과로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또한 여유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인간의 삶의 물질적, 정신적인 토대가 정신적 토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은 팜나무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숲을 베어버린 사진이에요. 감자칩이나 컵라면, 샴푸, 컵라면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팜유는 팜나무에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팜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팜나무 농장도 늘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도 팜나무 농장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이 섬은 다양한 야생식물과 희귀식물 곤충들이 살아가는 울창한 숲이었는데 사람들이 숲을 베고 팜나무 농장을 만들어서 야생동물들이 멸종 위기까지 놓이게 되는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팜나무 농장을 만들기 위해 숲을 베어버리는 환경 파괴는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인간은 자연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선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즉 자연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과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 도구적 가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되든 가치를 얘기하고요. 본래적 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본래적 가치라고 합니다. 바로 이 관점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을 얘기하고요. 이 관점이 지나치게 되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관점은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입니다. 생태는 생물이 태어나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지나치게 되면 경제 발전과 환경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토론하며 도덕함,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탐구와 성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영, 민우 둘 중 어느 입장을 찬성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댓글로 나타내 볼 건데요. 먼저 나는 미영이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1번을, 민우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2번을 채팅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의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친구들이 있고요. 미영이는 스키장이 생기면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야. 참 잘된 일이야. 민우는 스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에 나무를 베어내야 하잖아. 그러니까 미영이는 어떤 입장인 거지요? 미영이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민우는 생태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거의 2번이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이 지나치게 되면 무분별한 개발을 하게 되고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개발을 모두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발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자연관과 생태 중심주의적인 자연관 중 어느 한쪽을 중시하기보다는 바로 균형 잡힌 자연관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인간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겠지요. 바로 여기 있는 사진은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들을 위해 미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미국의 흰 두루미를 복원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 속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생명 감수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명 감수성이란 지구 생태계의 모든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생명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 감수성을 기르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겠지요. 그치요? 공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내용을 우리 간단히 한번 이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균형 잡힌 자연관으로 판단을 내리고, 즉 도덕적 탐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시하는 도덕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그리고 여기 친구들이 굉장히 반응을 잘해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여기 함께 도덕함이라는 형성평가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안내할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밴드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즌2에서는 과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제는 선생님이 제시한 걸 해도 되고요. 선생님,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과제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 충남 온라인 학교 도덕 선생님이 제시하는 과제를 해라고 한다면 요걸 하면 돼요. 먼저 과제 첫 번째는 토론하며 도덕함. 밴드에서 댓글로 토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어디에 다 올려놓았냐면요. 바로 에듀스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선생님이 모두 다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요. 학습 자료를 확인하시고 그다음 과제를 하신 후에 그 과제를 어디에 올리느냐? 바로 이 밴드에 올리시면 됩니다. 나는 우리는 도덕도 안 배우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거 숙제하라는 얘기도 없었는데요. 안 해도 상관없지만 선생님과 계속해서 만날 거니까 우리 요 과제를 하는 요 밴드라는 소통의 공간에서도 우리 충남 온라인 학교의 중3 도덕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밴드에서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3 도덕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과제를 제출하고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밴드를 검색해서 밴드를 가입을 하셔서 우리 여기에서 나누지 못했던 얘기를 밴드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만나서 살펴볼 내용은 아까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4월 22일 수요일 몇 시? 오후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밴드에서 만나요.